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 A하고 B 부품이 2번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2번에 얘가 A고 얘가 B예요. 그죠? 자, 그래서 A 값을 한번 볼까요? A가 여기 안에 있는 동그라미 얘의 지름이죠. 안에 있는 동그라미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구멍을 말하는 거죠. 구멍. 그죠? 요 구멍의 지름을 얼마로 할 거냐 하는 거죠. 자, 요 구멍의 지름은 이쪽에 조립함을 보게 되면은 얘하고 같이 조립이 되는 거예요. 튀어나온 얘하고. 그럼 얘의 지름을 알면은 얘의 지름을 당연히 알 수가 있겠죠. 얘의 지름은 요 도면에 보시면 여기 나와요. 그죠? 자, 요 돌출 부위가 얼마냐 그러면은 하이에 5, 지름 5mm라는 거죠. 그죠? 지름 5mm죠. 자, 그러니까는 얘가 5mm니까는 얘는 구멍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6mm. 6이 되죠. 그죠? 5mm를 얘가 구멍 속에 들어가니까 얘는 6mm가 되게 돼요. 그래서 A는 6이 답이다. 자, B는 여기 요 폭이에요. 요 폭. 자, 요 폭은 얘를 보게 되면 얘가 지금 여기 안에가 여기 구멍이 여기 뚫려 있다는 거죠. 여기 안에가. 그죠? 안에가 뚫려 있다는 거예요. 뚫려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하고 조립이 된다는 거죠. 뚫려서 여기하고 이렇게 겹쳐서 조립이 됩니다. 그런데 얘의 폭을 알면은 당연히 안에 여기 뚫려 있는 얘의 폭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얘 폭은 6mm. 여기 보니까 나와 있네, 그죠? 6mm죠, 6mm, 그죠? 6mm라고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면, 그죠? 자, 그러면은 6mm를 얘가 포함시켜야 되니까 얘는 몇 mm 해야 되니까 7mm. 7mm가 되어야 되는 거죠. 7mm, 그죠? 자, 그래서 A는 6, B는 7. 그걸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1번 부품부터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1번 부품을 그릴 때 뭘 그려야 되느냐, 뭐부터 그려야 되느냐, 쉬운 걸 그려야 장사 여러분들이 보면 그리기가 쉬워요. 자, 여기 보면 정면도가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본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면 요 모양이니까는 요거. 요 모양이 나와 있죠. 요걸 그려서 패드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안에를 파내야 돼요. 안에를 파. 자, 파내는 거는 여기 이렇게 나와 점선이 되겠죠. 점선. 안에, 그죠? 안에가 요 사이즈를 가지고 파낸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태를 불러줘요. 태. 자, 태를 이렇게 태를 불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봉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죠? 자, 이 봉 그려서 얘가 양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렇게 해서 1번 부품이 완성이 된다. 자, 2번 부품은 요 모양이죠. 자, 요것도 여기 정면도를 보시면은 요쪽에서 본 거 얘를 그려가지고 패드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안쪽에 얘를 파내야 돼요. 얘를, 그죠? 요 면을 잡고 요 폭만큼을 파내야 됩니다. 그죠? 파내고 여기에 못따기 하라고 되겠죠. 못따기 하고. 자, 그렇게 해서 1번하고 2번이 같이 조립이 된다. 자, 그래서 1번 부분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얘가 이쪽 면에서 보는 거니까 무슨 면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X와 YJ, ZX. 자, 무슨 면을 잡아야 되죠? 이쪽이니까는 이쪽이니까 YJ이시죠? YJ이죠? YJ 면을 잡아야지 이 면에서 이쪽 면하고 일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작에 기계 디자인에 파트 디자인 들어가서 자, 파일 이름은 얘가 8번 도면이니까 저는 08이라고 할게요. 자, 08 이렇게 해주시고 자, YZ면 잡고 시작합니다. 자, YZ면 잡고 스케치. 자, 스케치에서 조금 키울까? 자, 스케치에서 이쪽으로 하고 자, 요걸 그립니다. 요거 중심이 지금 보면은 여기가 중심이죠. 원점이죠. 여기가 중심. 여기에서 지금 서로 이렇게 계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부품은 여기가 중심이 되는 거고. 항상 원점이 어딘지를 정해. A, B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원점이 어디냐. 어디를 내가 그릴 때 X, Y의 원점을 잡았구나. 그 원점은 서로 연결되는 중심 부위를 잡으면 되는 거죠. 여기가 원점이 되겠어요. 그죠? 여기가 원점이 되는 거고. 그죠? 자, 그럼 프로파일을 갖고 요 모양을 그릴 겁니다. 자, 프로파일 해갖고 이쪽에서부터
자, 적당하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큰 거죠, 그죠? 4분의 1 원만큼, 요것만큼, 그죠? 요것만큼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죠. 자, 4분의 1만큼이 스케치 도구의 접점, 스케치 도구의 접점.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여기서 X선까지 올라가도 되고, 그 좀 위로 올라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저는 X선까지만 올라갈게요. 올라가고, 위로 그대로 다시 또 올라가고, 그죠? 그 다음에 옆으로 가고, 그 다음에 밑으로 오고, 그 다음에 옆으로.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점. 그래서 지금 요 모양을 그리는 겁니다. 요 모양. 그죠? 여기.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하시다가 좀 이상한 건 잘 아는 방사 손 들어주세요. 자, 그러고 나서는 여기 보시면은 요 호하고 선하고는 항상 연결 부위를 보셔야 돼요. 호하고 선하고. 여기 연결 부위를 보면은, 여기를 연결 부위를 보면은 여기에 이꼴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안 되어 있죠. 이꼴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는 연결이 스무스하게 잘 됐다 하는 거예요. 여기는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가다가도 툭 떨어졌죠. 그죠? 스무스하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항상 스무스하게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접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찍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도 안 될 수도 있고, 여기도 안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다 되신 분도 있고, 그건 그리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는 강제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는 돼 있으니까 해줄 필요가 없고, 여기는 안 돼 있으니까 얘 찍고, 얘 찍고, 옵션 아이콘, 치수 제약적 분리에 있는 옵션 아이콘 여기 들어가서 접점. 그 접점을 찍어주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연결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오케이. 자, 그러면 얘 밑에 이렇게 툭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흰 선을 잡고 다시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 돼요. 흰 선은 항상 움직여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접점의 표시가 이렇게 되게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문제 없으신가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원이 여기 중심에 중점하고 일치해요. 요 원의 원점이 보면 여기에 있죠. 요 원의 원점이죠. 자, 요 원의 원점 보시면 여기 있어요. 요거 여기 원점을 요거 여기 점을 찍어주세요. 요 점하고 여기 원점하고 여기에 x, y의 원점 여기에 원점하고 요 점하고 두 개를 찍어서 두 개가 빨간 점이 돼서 일치. 요 원의 중심은 요 원점하고 서로 일치해요. 일치. 자, 그래서 얘를 여기가 원점이 되게끔 이동을 시켜야 돼요. 자,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얘를 이렇게 반지를 넣어요. 반지를 넣냐면 5mm. 자, 얘를 5mm. 지름, 여기 보시면, 지름 5mm가 아니고, 얘는 얼마예요? 7mm. 반지름 7. 자, 반지름 7mm. 자, 이렇게 됩니다. 반지름 7mm.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항상 안 되시면 손 들어주세요. 네. 제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찍을 때 아니 그건 아니. 그냥 얘 클릭하고 취소해요. 7. 예, 7. 예, 오케이 주시면. 자, 또 요거 일치시키고 싶은데 얘가 안 왔어. 그 뭐하고 일치한다고요? 얘하고 여기. 그거하고 왜 일치를 하죠? 안 해주세요. 그거하고 일치할 필요가 없죠. 얘하고 얘의 중심이 여기하고만 일치되는 거죠. 그거는 전혀 일치할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오케이 되셨나요? 자, 원점 얘의 요거의 중심점이 요거잖아요. 그 중심점하고 얘 원점하고가 일치. 아니 이거 찍어줄 필요 없어. 요거의 중심점이 요거고 요거하고 원점하고 얘가 요로 와야 돼요. 일치. 예. 자, 지금 5를 그 전에 뭘 잘못한 거 만들었어요. 여기 5를 다 지우고 있어요. 5 다 지우세요. 여기 5 다 지우세요. 자, 다시 정관 일치. 예.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정말 R 7mm 주시고 7mm R 7mm 주시고 여기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치수 줄 때는 항상 적은 치수부터 주시는 게 도면이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큰 치수를 빨리 주면은 도면이 확 흐트러져 갖고 보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적은 치수부터 줍니다. 자, 여기 4가 적네요. 자, 얘 높이는 4mm. 여기 보면 4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고 4를 주시면 되죠. 자, 얘는 3mm. 자, 3mm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8이라고 나와요. 18. 중심에서부터, Y축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여기 Y축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여기까지 길이가 18이라는 거예요. 18. 여기까지가 18. 자, 1파 이렇게 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요 높이가 나와 있죠. 요 높이가 얼마입니까? 16.5라고 나와 있죠. 여기 16.5. 요 높이는 16.5. 자, 여기는 16.5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전체 길이가 있죠. 요 전체 길이는 얼마입니까? 23.5죠. 자, 얘는 23.5. 자, 23.5.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좀 크게.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녹색이 다 나오면은 지금 잘 그려집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으신가요? 3차원 가서 패드. 자, 3차원 가서 패드에서 요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3차원 가시고 패드. 자, 패드 했는데 요 길이가 얼마인지 보셔야죠. 그죠? 자, 요 전체 길이는 요게 전체 길이죠. 요게 그죠? 요게 전체 길이. 얼마입니까? 16이죠. 자, 16이니까 얼마 주면 되겠습니까? 8mm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죠? 8mm의 미러 체크. 앞뒤로 8mm, 8mm. 이렇게, 그죠? 앞뒤로 8mm, 8mm. 이렇게 해서. 한번 제일 첫 번째 패드하고 나면 꼭 여기 플러스, 트리에 플러스를 눌러서 여기 왼쪽에 여기 트리의 사항을 꼭 확인을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트리가 요게 굉장히 제일 이게 원본이에요. 이게 원본. 여기가 뭐 이상이 있으면 도면이 망하는 거죠. 여기가 이 원본이 중요하니까 항상 여기가 첫 번째 패드를 하면은 얘를 플러스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요 모양은 됐고, 그다음 이 안에를 파는 거예요. 안에를 파는데 어떻게 파느냐? 여기 점선이 나와 있죠. 이 점선이 보면은 안에가 요렇게 옆으로 병사지게 이렇게 팠다는 거예요. 점선이라는 소리는 얘가 병사지게 이렇게 안에가 파져 있다는 소리예요. 그죠? 점선이.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얘가 병사지게 안에가 이렇게 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가운데를 파야 되니까는 요 면이나 자꾸 파면 팔 수가 없죠. 요 끝에 안에는 가운데면은 어떤 면이냐? 요게 가운데 면이에요. YZ이 가운데 면이에요. 자, 그래서 YZ 면을 잡고 스케치하고 들어가셔야죠. 자, YZ 면을 잡고. 자, 그리고 요 점선을 그어주면 돼요. 점선. 자, 점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냥 삼각형으로 요렇게 프로파일을 갖고 그냥 요렇게 해서 크게 바깥으로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만들어 주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할 거예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세요. 일부러 바깥으로 나가게. 일부러 바깥으로 나가. 이렇게 해서 직각 삼각형. 자,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밑에 선 두 개는 밑에 선대로 일치, 오른쪽 선 두 개는 오른쪽 선대로 일치,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자, 요 밑에 선 얘는 여기하고 이렇게 잡고 서로 두 개를 일치, 요 두 개를 잡으시고 일치. 자, 그 다음에 얘를 잡고 두 개를 일치, 이렇게 두 개를 일치. 이렇게 해서 일치. 자, 그래서 오른쪽 두 개가 요 선에 닿게.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일치하게 그릴 수가 없어요. 손으로 그리는. 그래서 강제로
바깥에 그려갖고 이쪽으로 일치를 시켜줘요. 교수님, 그 삼각형 그릴 때이그 수직이 아니고 비스듬하게 된 삼각형이랑 또 일치하면 와서 수직으로 붙나요? 그렇죠. 아, 수직을 안 해도 일치하면 예. 예, 지가 이동하면서 수직으로 딱 붙게 돼 있죠. 자, 여기까지 됐었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높이가 나와 있죠. 얘는 2.5, 얘는 8.5예요. 그죠? 자, 그 길이를 주면은 얘 삼각형의 길이가 이제는 정해지겠죠. 그죠? 자, 여기 위에 선하고, 자, 위에 있는 요 선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 점을 찍어줘야 돼요. 여기 선이 없으니까, 그죠? 선이 없으니까 여기는 점이에요, 점. 자,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냐 그러면은 2.5예요. 요 길이가 2.5. 2.5 이렇게 되시고요. 자, 2.5고 그 다음에 여기는 8.5예요. 이쪽에 요 길이하고 이쪽에 점, 여기 선이 없으니까 점을 찍어줘야 돼요. 자, 여기는 얼마? 8.5. 자, 8.5. 자, 이렇게 하면 녹색이 나옵니다. 자, 2.5, 8.5, 요 길이를 주세요. 자, 하다가 이상한 거. 여기는 점을 찍어줘야 돼. 점 찍어주고, 여기도 점 찍어주고. 위에는 선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 됐습니까? YG. 자, 다 됐으면 이제 3차원 가서 얘를 포켓으로 파낼 겁니다. 자, 3차원 가세요. 3차원 가서 포켓에서 파냅니다. 자, 이렇게 양쪽으로 안에를 파낼 거예요. 파내는데 여기 얼마나 파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안에 점선이 되어 있고 이렇게 파내는 게 폭이 나와 있죠. 얼마죠? 8mm죠. 8mm. 여기 위에 보시면 8mm로 이렇게 점선. 그러니까 4mm 미러 체크가 되겠죠. 4mm하고 미러 체크해서 이렇게 파내는 4mm 미러 체크해서 안에도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안에가 파지는 거죠. 아까 우리가 삼각형 그린 것만큼 파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따라해보시죠. 예, 공판이에요. 카피를 해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기 USB에서. 예수는 그 들어야 거- 되니까 그거를 바탕화면으로 복사하셔야죠. 하나 떠오세요. 바깥으로 이렇게 빼면 될 거예요. 예. 직접 빼지 마시고 바탕화면으로 한번 카피를 한 다음에 불러오세요. 그래야 나중에 세이브를 하더라도 예 그렇게 그거는 빼주시고 예.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해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여기 이제 바깥에 태가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자, 바깥에 태. 바깥에 얘 그리면은 얘도 얘를 그려서 헤드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저 얘도 마찬가지 가운데, YJ. 가운데다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헤드 하시면 되죠. 자, YJ 맨 잡으시고, 스케치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파일러 갖고 한 번에. 자, 얘도 허공에 그리세요. 프로파일러 갖고 한 번에, 자, 여기서 한 번 하고, 적당하게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접점으로 해서, 반원 모양으로 그리시고, 자, 허공에다가 적당하게 이렇게 그리세요. 그리고 나중에 갖다 붙일 겁니다. 그게 더 훨씬 더 정확성이 있습니다. 허공에다가 이렇게 해서 쭉, 얘를 접점으로 사용해서 그린 거죠. 자, 프로파일 가지고. 자, 여기도 아까처럼 접점, 연결이 스무스하게 되어야 되는데, 밑에는 연결이 잘 되어 있는데, 위에는 연결이 뭐가 좀 잘못됐어요. 꺾여졌어요. 그럼 이게 접점으로 스무스하게 해줘야지. 자, 접점은 얘 찍고, 얘 찍고.
그래서 옵션 아이콘 들어가서 접점. 자, 그러면 여기도 녹색의 이꼴 표시, 여기도 녹색의 이꼴 표시. 이렇게 해서 두 군데 다 녹색의 이꼴 표시가 나와요. 그래서 연결이 스무스하게 잘 됐다. 녹색의 이꼴 표시 두 개 다 됐습니까? 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는 여기 있는 끝점 있죠? 끝점을 갖고 여기 끝점 두 개를 여기다, 얘를 여기다 갖다 붙여야 돼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여기 점 찍어주시고 점과 점을 찍어서 요 점이 요 점에 와서 붙어야 돼요. 자, 점과 점 찍어주시고 일치. 자, 그럼 여기 딱 붙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여기 앞에 점 찍어주시고 여기 위에 점 찍어주시고 이것도 두 개 점. 점과 점을 일치.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녹색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지금 반지름이 얼마나 그러면은 얘는 반지름이 R5.5네요. 자, R5.5. 5.5. 자, 이렇게 해서 5.5 주면은 녹색이 나옵니다. 흰색이 나오는 건 왜 그런 거죠? 5.5를 줬는데도 흰색이라고요? 네. 어디가 연결이 뭐가 잘못된 건가? 응? 아니야, 또 돌리지 마세요. 잠깐. 이 차원에서 돌리시면 안 돼요. 예. 이 차원에서 돌리시면은 예. 더 문제가 생겨요. 돌리지 마세요. 원 상태로. 이 차원에서 도면을 절대 돌리면 안 돼요. 예. 자, 항상 흰색은 흔들어 보면 돼요. 흰색을 자꾸 흔들어 보세요. 자, 그게 어떻게 돼 있죠? 수평이 아니잖아. 아. 클릭하고 수평, 클릭하시고 수평, 옵션 아이콘 들어가서 수평, 옵션 아이콘, 수평. 예, 오케이 되셨고, 그다음 다른 분도 다 되셨나요? 여기도 지금 흰색이잖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흰색을 자꾸 흔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위에 흰선이 어떻게 됩니까? 수평이 아니죠.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를 수평. 흰색이면 흔들어 보면 답이 나와요. 얘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자, 이것도 다 흰색이에요. 얘는 흰색이잖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흔들어 보세요. 자, 근데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 거예요. 수평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수평이 납돼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얘랑 얘랑 흔들어요? 아니, 그냥 걔만 들어가서 옵션 들어가면 수직 수평이 나오죠. 수평이 아니라. 반지름은 R5.5죠. 요즘을 중심으로 가지고 아니, 반지름은 R5.5잖아요. 5.5 입력을 안 해줬어. 입력을 해주면 자동으로.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얘 펜을 그리는 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도면을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 그리셔야 돼. 도면 이걸 안 보면은 내가 이걸 왜 그리는지를 이유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면을 보시고, 도면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는다. 그러니까 도면 이걸 갖다가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도면이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렇게 그려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패를 그렸으니까, 얘를 4차원 가서 이렇게 패드에서 요 두께만. 자, 요 패드 두께는 여기서 보시면 나와 있죠. 얼마죠? 6mm. 6mm죠. 6mm 하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3차원 가셔갖고, 패드. 자, 6mm니까 3mm, 미러 체크. 3 하시고, 미러 체크.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패가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봉 튀어나온 거 있죠? 요 봉 튀어나온 거, 그죠? 요거. 요렇게 봉 튀어나온 거. 가운데 원 그려가지고, 얘도 가운데 그려야 되겠죠? 그 가운데 면이 이것도 YGC이죠? 자, YG면 잡고, 스케치 들어가서, 가운데다가 원을 그어줍니다. 자, 센터, 중점에다가 원을 그어줘서, 원이 얼마나 그러면은, 하이, 5mm, 지름 5mm. 자, D, 지름 기준으로 5mm. 자, 녹색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자, 녹색이 되면은 3차원 가세요. 자, 3차원 가서 패드죠. 자, 이 패드가 전체 여기 요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끝까지가 얼마입니까? 16mm. 그러니까 8mm 체크. 8mm 체크해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 모양으로 돼. 자, 여기까지가 부분 1이 끝이에요. 자, 되셨습니까? 예. 자, 그럼 여기다가 보면은 그렇죠. 이름을 써야 되죠. 자, 그래서 자,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날 자기가 받은 백남과 번호를 적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도면에는 여기서는 지금 예제에는 01이라 되어 있는데 01이라 적으시면 안 되고 그날 자기 백남과 번호를 그죠? 자, 우리는 연습이니까는 8번 도면이니까 여기서는 08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여기 숫자를 넣으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요 가상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죠? 여기에 가상면. 자, 그래서 가상면을 여기다가 작업을 하셔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가상면, 여기 가상면 작업은 뭡니까? 노란색 아이콘 플레인이라는 요 아이콘. 노란색 플레인. 찾았습니까? 네. 자, 노란색 플레인. 얘를 플레인. 자, 그리고 나서 그냥 요 두 선만 찍어주면 돼요. 여기서 두 선을 바꿔도 되고, 여기서 보시면은 두 선을 통해서라고 나오거든요. 이걸 바꾸고 찍어줘도 되고, 이걸 안 바꿔도 그냥 두 선, 요거에 해당되는 선이 여러 개가 있죠. 그죠? 여기 있는 요 선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선도 있고, 요 선도 있고, 요 선이 많이 있어요. 두 선 아무데나 찍어주면 자동으로 요 선 두 개에 해당하는 면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지시면 오케이 하기. 자, 면 만들었습니까? 그럼 틀에 보면은 제일 밑에 이렇게 면 1이라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다가 나중에 이제 글씨를 갖다 붙일 거예요. 자, 면 1이라고 나왔습니까? 자, 그럼 이제 글씨 입력합니다. 글씨 입력은 시작, 기계 디자인, 어디로 간다고 했죠? 도면. 도면으로 간다고 했죠. 기계 디자인에서 도면으로. 자, 도면으로 들어갔습니까? 자, 도면으로 들어가면은 제일 왼쪽에 있는 빈 시트를 클릭해 주시고 하기. 자, 제일 왼쪽에 있는 빈 시트를 클릭해 주시고 하기. 자, 그 다음에 T, 텍스트 아이콘 갖고 글씨를 입력합니다. T, 텍스트 요거 가지고 T. 자, 클릭해 주시고 글씨를 입력할 사각형을 크게, 조그만하게 만들지 마시고 크게 만드세요. 이렇게 크게. 자, 그리고 텍스트 편집기가 이렇게 뜹니다. 글씨를 입력하기 전에 글씨 크게 하고 채를 바꿔줘야 된다고 했죠. 글씨 크기가 여기 보면 3.5예요. 3.5 너무 적어서 안 된다고 했죠. 10으로 바꾸셔야 돼요. 10으로. 그 다음에 옆에 콩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3차원에서 안 나오는 채를 3차원 채로 바꿔줘야 돼요. 자, 스크롤바를 제일 오른쪽 끝으로 가시면 밑에서 7, 8번째 보면 예트라고 나와 있어요. 예트 알지. 자, 이게 3차원에서 잘 나오는 채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08이라고 입력할게요. 여러분들은 연습 삼아서 자기가 입력하고 싶은 글자를 입력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하기. 자, 그리고 나서는 얘를 화면을 키워보시면 요 08이 두꺼운 붓글씨체 모양으로 나와 있으면 정상이고, 얘가 혹시 얇은 채로 되어 있으면 자기가 뭐가 채를 안 바꾸고 잘못한 거예요. 08이 두꺼운 글씨체로 나와 있습니까?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문제 있으시면 아까 손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그거 가서 정리를 해드리죠. 가상면까지 만들고 순간 글씨 넣는. 자, 가상면까지 만들었어요? 네. 야,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시죠. 어디로 들어가요? 시작, 기계 디자인 도면. 빈 시트 클릭해 주시고 하기. 자, T라는 텍스트 아이콘 가지고 T 텍스트 아이콘 가지고 크게 입력해 주시고, 입력하기 전에 글씨 체하고 크기를 바꿔줘야 된다고 했죠. 입력하기 전에 바꿔야 됩니다. 입력하고 나서는 바꾸지가 않습니다. 입력하기 전에 글씨 체하고 글씨 크기. 스크롤바를 제일 아래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예트 알. 위에서 7, 8번째 보면은 예트 알. 자, 그리고 나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트 알로 바꾸고 글씨 크기를 10으로 바꾸고, 그리고 크게 해보세요. 08이 붓글씨체 모양으로 두꺼운 채가 되어 있는지. 두꺼운 채가 아니면은 3차원은 에러입니다.
크게 하셔갖고 두건 체인지 아닌지. 자 그러면은 자 두건 체인지 확인하시고 자 그다음 파일에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여기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항상 어느 위치에 저장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바탕화면에 저장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저장하면 여러분 못 찾습니다. 자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하고 파일 이름은 쉬운 거. 저는 111이라고 이렇게 쉽게 하거든요. 자, 그리고 파일의 형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DXF로 저장해야 됩니다. DXF. 두 번째 나와 있는 DXF. 자, 저장 눌러주시고, 자, 방금 저장한 걸 불러옵니다. 파일에 들어가서 열기. 그럼 바탕화면에 가서, 자, 바탕화면에 가서, 저는 111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저장했는지 불러오세요. 자, 불러오면 N쪽에 여기 기본뷰라고 있어야 됩니다. 자, N쪽에 기본뷰 있습니까? 여기 없으시면 뭐가 지금 저장 불러온 걸 못한 거예요. 자, N쪽에 기본뷰 보입니까? 얘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복사해요. 얘를 한번 클릭해서 빨간색이 되게끔 하고 마우스 오른쪽으로 눌러가지고 복사. 자, 됐습니다요? 자, 그러고 나서 얘를 살짝 숨깁니다. X하고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럼 복사하는 게 날아가게 됩니다. 살짝 숨겨서 메인 도면, 우리 그린 메인 도면을 다시 끄집어 올라오세요. 자, 그러면은 메인 도면이 우리가 면이 있는 게 있죠. 면이 있는 거, 그죠? 자, 메인 도면에 면 아까 만들어 놓은 면 나중에 트리에 보시면 면이 있어요. 아까 만들어 놓은 게. 자, 여기에다가 마우스 오른쪽으로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수동으로 마우스 오른쪽 복사,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자, 마우스 오른쪽으로 붙여넣기 해서 면 밑에 기본뷰가 이렇게 쏙 들어갈 거예요. 면 밑에다가 기본뷰. 자, 여기까지 기본뷰 다 들어가셨나요? 여기까지 안 들어가신 분, 기본뷰가 지금 현재 나는 없다. 여기. 다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글씨를 편집을 해야 되죠. 자, 기본뷰를 더블 클릭해 주시죠. 어떤 분은 여기 3차원에서 이렇게 해갖고 편집하려고 하거든요. 3차원에서는 편집이 안 됩니다. 3차원에서는 보여주는 동안 하는 거지 작업이 안 됩니다. 자, 기본 비율을 더블 클릭해서 2차원에 가서. 자, 그 다음 글씨는 오른쪽 저 위에 있는데 안 보여요. 노란색 아이콘 얘를 눌러야지 여기 저 오른쪽 끝에 여기 있어요. 여기 보여요. 노란색 아이콘 화면 전체 맞추고 눌러야 돼요. 자, 그러면 곱팔이 빨간색으로 보일 때. 자, 마우스를 갖고 이렇게 드래그 빨간색으로 해서 빨간 선을 잡고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여기 가운데 원점까지 갖다 놓으시고 다시 노란색 아이콘을 눌러서 크게. 그럼 도면은 조그만한데 글씨는 엄청 크죠. 글씨를 줄여줘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줄여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축척이라는 명령이죠. 요 아이콘 요 밑에서 두 번째 여기 들어가시면은 요거 축척이 줄여주는 거죠. 요 아이콘 축척 찾았습니까? 자, 얘를 가지고 클릭. 자, 그럼 이렇게 뜰 거예요, 그죠? 여기 중본보드는 해제를 꼭 해줘야 돼요. 중본보드 이 글씨 나와놓고 또 다른 글씨가 또 생겨요. 글씨가 자꾸 생겨요. 그러면 귀찮죠? 중본보드 얘를 풀어줘야 됩니다. 글씨 이걸 2개, 3개로 만들면 안 되니까. 중본보드를 해제하고, 자, 글씨의 가운데 이미지를 톡 찍어줍니다. 글씨 내부에 있는 가운데 이미지를 톡 찍어주면은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글씨가 커졌다가 적어졌다가 최대로 적게 만들어 주셔야 되죠.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가까이 이동을 하시고 노란색 아이콘 눌러서 자 다시 한번 축척 명령 주시고 또 한 번 적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적당하게 자, 이 정도 적게 2번 정도만 적게 하니까는 원 위치에서 들어가요. 자, 그래서 오른쪽 아래쪽에다가 글씨를 위치를 잡아 넣으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3차원 가서 포켓 할 때는 항상 방향을 보셔야 돼요. 방향이 어느 쪽인지. 지금 여기서 방향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고 물체 쪽으로 파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 2mm, 포켓은 항상 2mm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글씨가 이렇게 예쁘게 공판이 타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1번 부품은 다 완성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부품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는 얘도 완성이 됐고요. 2번 부품, 얘를 그릴 겁니다. 예, 2번 부품. 자, 얘를 그려서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포개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번 부품을 시작할. 자, 2번 부품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냥 시작합니까? 뭘 하나 만들어주고 시작한다고 그랬죠. 2번 부품. 삽입. 뭘 만들어주죠? 그냥 바로 시작을 하면은 요 1번 부품 밑으로 쭉 얘가 같이 시작이 돼요. 그죠? 본체. 그러면 나중에 에러가 나죠. 야, 2번 부품은 뭘 하나 만들어준다 그랬죠? 본체. 그렇죠. 본체를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만듭니까? 삽입 본체에서 이게 2번 부품을 만든 거다. 2번 부품 할 때는 항상 꼭 이렇게 해서 삽입 본체 눌러서 본문 2를 만들어주고 시작해야지. 이게 이제 지금부터 2번 부품이다 하는 걸 얘한테 인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품이 여러 개 있는 거는 이렇게 부품 하나, 부품 둘, 부품 셋, 부품 셋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 2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럼 이제 2번 부품이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2번 부품. 자, 얘를 그려가지고 그죠? 자, YZ면이 잡고 스케치 들어가. 자, YZ면이 잡고 스케치. 자, 그래서 1번 부분을 이제 잠깐 숨길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에 얘를 끄집어내면 되니까. 자, 1번이 이 파트 바디, 얘가 1번이에요. 자, 이 파트 바디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해서 숨기기 하면은 1번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보이기 하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얘를 그리시면 되죠. 일단 원을 먼저 하나 그리고요. 자, 이 원이 있죠. 그죠? 원을 하나 그리고, 그죠? 원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모양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자, 원의 사이즈는 얼마입니까? 아까 A죠. 아까 A가 얼마였죠? 7. 6. 6mm였죠. 자, 원이 아까 6mm였어요. 자, 6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프로파일로 갖고, X선에서 그립니다. X선에서 위로 쭉 이렇게 올라가시고, 옆으로 가시고, 자, 밑으로 내려오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고, X선까지 다시 오시고, 그 다음에 반단 모양. 자, 스케치 도구의 접점호에서 반단 모양에서 이렇게 해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었나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보시면 접점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원하고 요 선이, 원하고 요 선이 이렇게 연결이 잘 돼 있는지. 자, 저는 우연히 운 좋게 두 개가 이퀄 표시가 잘 돼 있는데 여러분들도 만약 안 돼 있으면 접점해서 두 개를 찍어서 접점 하셔야 되고, 돼 있으신 분은 안 해줘도 돼요. 양쪽 끝에 이렇게 해서 접점이 잘 돼 있어요. 자,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원하고 요 원은 원점이, 중심점이 서로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원을 찍어줘서 원점을 일치시킵니다. 원이 보통 두 개, 세 개가 있을 때는 원점을 같이 공유를 하거든요. 이 중심점은. 자, 그래서 얘 두 개를 찍으시고 옵션 아이콘 들어가면은 원의 중심을 공유하는 게 등심선이에요. 등심선. 요거 일치 밑에. 요거는 원의 중심을 똑같이 사용을 하라. 그러면 이 원이 이 원하고 중심이 서로 일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치수 들었습니다. 자, 치수가 얼마입니까? 이게 R 5.5네요. 얘는 5.5. 자, 5.5. 자, 높이가 얘는 6mm 하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6mm. 자, 얘는 6mm. 자, 그 다음에 여기는 7mm. 얘는 7mm. 얘는 7mm. 자, 얘는 7mm. 자, 얘는 7mm. 그 다음에 여기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끝까지는 18mm. 여기까지는 18mm. 자, 이렇게 하면은 녹색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녹색이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얘가 완성 다 됐죠? 예, 예. 이 자, 굵기는 3장 5. 가서 이제 저기. 요 폭을 패다. 포에. 자, 요 폭이 얼마죠? 3장 가지고 요 폭이 16. 16이죠. 8mm 미를 체크하십니다. 자, 3차원 가서 8mm. 자, 8mm 체크. 자, 그러면은 요 모양이 나오죠. 자, 근데 여기 가운데가 파져 있다고 그랬죠. 예. 가운데가 파져야지 얘하고 여기 쏙 들어가서 얘하고 조립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얘를 패야 됩니다. 그죠? 얘를. 얼마만큼 파느냐? 요 B 값만큼 파는 거죠. 자, B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7. B가 7mm죠. 그죠? B가 다리 7mm죠. 왜? 여기가 6mm. 여기가 6mm니까 6mm보다 더 커야 되니까 B는 7mm. 자, 그러면 이제 돌려갖고 요 면 잡고 여기서 파버리면 7mm 높이만큼 얘를 파버리면 됩니다. 자, 요 면 잡으시고 스케치. 자, 그래서 사각형. 자, 이렇게 사각형 그릴 때는 중심지 사각형 그리는 게 편리해요. 오른쪽에 뒤에 두 번째 중심지 사각형은 좌우 위아래가 서로 대칭이 되면서 그려지니까는 내가 좌우 대칭할 필요가 없고 위아래 대칭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운데 치수만 두면은 얘가 지가 자동으로 맞추지. 요 중심지 사각형. 자, 그리고 가운데 여기다가 적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값을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대충 주시면 되죠. 이렇게 대충. 자, 여기 폭이 보면은 8 주라고 했어요. 아, 8이 아니고 폭이 아까 7mm죠. 7. 자, 이 폭이 아까 7mm. 7. 자, 얘는 좌우가 대칭이 되니까. 그 다음에 요 끝점이 요 끝점하고 일치하는 거지. 요 끝선하고, 요 선하고 요 선 두 개가 서로, 요 선이 여기 와 닿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있죠. 여기 다 있죠. 그죠? 자, 일치. 그리고 얘는 어차피 폭격에서 날려야 되니까는 밑으로 쭉 내려가고 통과해야 돼요. 도면 위에 있으면 안 되죠. 도면 아래로 쭉 내려가야 돼요. 요 길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뒤로 가갖고 폭격에서 날려버릴 테니까. 폭격에서 날려버릴 테니까는 여기서 끝점에서부터 쭉 날아갈 거예요. 그죠? 자, 3차원 가셔갖고 폭해. 자, 여기 끝까지 가야 되죠. 아까 끝이 반지름이 5.5니까 11 이상 줘야 됩니다. 11mm 이상. 오케이 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뻥 뚫리는 거죠. 자, 다 됐었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못다리가 있네요. 예. 못다리는 여기 주소에 보시면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다리는 C2 라운드 R4. 자, 여기 보니까 못다리가 돼 있어요. 여기도 못다리, 여기도 못다리. 그죠? 못다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못다리가 이렇게 보시면 그릴 부분 돼 있는데, 지시는 없으니까는 여기 C2로 하는 소리죠. 그죠? 자, 여기하고 이쪽 뒤에 선을 잡아주시고, 못다리 챔프 아이콘, 요거 챔프 아이콘 해갖고 2mm로, 그죠? 2mm. 그래서 요 두 개를 못다리를 해주세요. 자, 이제 다 그랬죠? 자, 첫 번째 걸 한번 보이게 해볼까요? 첫 번째 도면을 숨기기 표시하면은 이렇게 되죠. 자, 첫 번째 게 하나 안 하고 빠뜨린 게 있네. 자, 첫 번째 거 보시면은 여기 라운딩을 해야 되는데 여기 라운딩을 안 했어요. 여기 보시면 라운딩 돼 있죠. 아, 이거 안 하고 그냥 이게 저기 요거 와버렸네. 여기 요거. 자, 그럼 첫 번째 거를 다시 두 번째 걸 살짝 숨기시고 본문 툴을 살짝 숨기시고, 자, 첫 번째 거 여기를 라운딩 해줘야 돼요. 요 선은 요 선 여기
여기를 요선 3개 여기를 이게 처음부터 라운딩을 했어야 되는데 가운데는 라운딩이 안 돼. 여기죠, 그죠? 여기를 처음부터 얘를 그리기 전에 사실은 얘 선을 먼저 라운딩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네. 지금 해가지고 그죠? 자 지금은 요거 하고 요 2개만 라운딩을 하면 자 이렇게 또 2번째 하다가 첫 번째로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얘를 얘가 첫 번째죠. 얘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정의를 해주시고 첫 번째 작업으로 넘어간다 하는 걸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정의. 그래야 첫 번째 거예요. 아무튼 얘를 지금 2번째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하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를 2번째 거 하다가 첫 번째 거를 내가 돌아간다. 3번째, 4번째 거 하다가 어느 특정한 번호로 돌아간다는 그 특정한 번호를 정의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마우스 오른쪽으로 정의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얘가 첫 번째 거를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자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를 지금 라운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2군데를 잡으시고 자 라운딩이 이쪽에 있고요. 아까 라운딩은 3mm죠. 3mm. 자 3mm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여기 3mm. 자 여기를 이렇게 해서 3mm를 해주시죠. 이걸 아까 안 하고 빠트리고 넘어갔네, 그죠? 얘를 해주고 넘어. 자 그리고 나서 다시 2번째 걸 보이게 해주시면은 자 전체적으로 상태가 이렇게 돼요. 자, 요 폭이 요 보시면은 지금 얘가 이렇게 좀 떠야 돼요. 여기 이렇게 좀 떠야 돼요. 그래야지 뒤로 돌려서 보시면은 뒤에도 여기가 좀 떠야 돼요. 쭉 돌려서 틈이 0.5mm씩 떠 있어야지 얘가 3D 프린터로 뽑았을 때 움직이는 거죠. 그죠? 만약에 붙어 있으면은 에러가 나겠죠. 자, 한번 쭉 돌려보면서 내가 설계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쭉 돌려보세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네. 정의도 나와서 얘 보이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지금 안 보이잖아요. 보이게 해주시고. 자, 한번 마우스 오른쪽으로 가서 정의를 해주시고. 여기다 대고. 네. 마우스 오른쪽.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야지 걔가 작업이 된다. 아무거나 작업이 안 돼. 자, 그러고 나서 얘를 숨기고 1번에 라운딩을 주셔야 돼요. 라운딩을 다 들었습니다. 얘를 라운딩 해주시고. 다시 보이게 해주시고. 쭉 돌려서 0.5mm씩 간격이 떠 있는 안 자, 문제가 있으면 에러가 있는 거니까. 문제 없습니까? 자, 됐나요?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이 도면을 내가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인천 가서 출력을 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이 상태에서 출력하면은 그 사람은 거의 떨어집니다. 여기서 1차에서 합격할 때 2차에 가면 불합격 처리돼요. 왜 불합격 처리될 것 같아요? 이유를 아셔요. 저기 공중에 떠 있는 걸 출력. 공중에 떠 있는 거 출력. 90도 돌려야 돼. 네? 90도 어떻게 돌려요? 90도. 저기 유해진 부분에 이렇게 서서 틈이 보이고. 자,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틈이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0.5mm가 서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얘가 출력할 때 0.5mm면은 얘가 안에 서포터가 거의 안 들어가고 얘 2개가 거의 붙어버려요. 이대로. 근데 실제 우리가 설계할 때는 지금 얘가 0.5mm 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으면 맞죠. 설계는 맞는데 3D 프린팅을 할 때는 위아래 수축률이 있고 원래는 떠 있는 데는 서포터가 들어가잖아. 0.5는 너무너무나 적기 때문에 한 1mm 이상이 돼야지 서포터가 들어가거든요. 0.5 정도면 서포터가 들어가다가 말아갖고 결국은 서포터가 들어가고 위에서 들어가고 밑에서 올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탁 붙어버린다. 그리고 나중에 작품이 나올 때는 이대로 나와요. 그러면은 얘를 떼갖고 얘 위에 게 이렇게 벌려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지 합격이잖아요. 얘가 안 떼져요. 안 떼져.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는 사람들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안 떼져갖고 땀을 빨빨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칼로 갖고 여기를 막 안을 파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운 좋게 칼이 파져가지고 성공하면 좋은데, 그러다 보면 얘가 툭 부러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시간 오버돼갖고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출력을 할 때 얘를 아예 멀리 떨어뜨려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서포터가 길게 붙을 거예요. 길게 붙는 거는 떼기가 쉽잖아요. 이런 거는 서포터가 떼기가 힘들어요. 손이 들어가지 않고 칼을 넣어갖고 이렇게 떼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작품이 많아요. 저기 도면을 보시면 그런 거는 서로 수평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이렇게 일부러 세워줘야 돼요. 그럼 서포터가 많이 붙을 거 아니에요. 많이 붙는 거는 떼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도면들이 몇 개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회전을 시켜줘요. 회전을. 얘를 들어갖고 한 90도 방향으로, 그죠? 한 45도나 90도 방향으로 얘를 들어서 출력을 해 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은 회전이라는 명령을 쓰면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아까 원래는 처음에는 2번 여기서 작업이 끝났죠? 예. 그래서 들라 그러면 1번을 더 내야 되죠? 그럼 1번 들라 그러면 아까 우리가 2번에서 1번으로 가려고 그러면 뭘 정의해야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아까 우리가 지금은 1번으로 가 있어요. 왜? 아까 우리가 라운딩 한 걸 잊어먹어갖고 했기 때문에. 근데 원래는 2번에서 작업이 여기에서 끝났겠죠? 챔프하면서. 그죠? 자, 그랬는데 만약에 얘를 들라 그래갖고 명령을, 더는 명령을, 회전 명령을 주면은 얘가 들리는 게 아니고 얘가 들리는 거예요. 얘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얘가 들려야 돼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여기 1번에 갖다 대고 정의를 해줘야 돼요. 1번으로 내가 작업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 이렇게 해서 1번으로 정의를 해주시고. 지금 숫자 있는 게 1번인데 지금. 예? 숫자 지금 선택하신 게 1번이고 위에 거가 2번입니다. 얘가 지금 1번이죠. 네. 얘가 2번이죠. 예. 내가 순간적으로 착각해요. 그러니까 2번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1번에 가까 있죠. 예. 왜냐면 아까 이 라운딩 한다고. 그러니까 2번으로 다시 와야 되죠. 예. 그러니까 2번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정리. 2번을 정의를 해줘서 2번으로 다시 오겠다 하는 거죠. 2번은 이렇게 2번 여기 2번으로 얘를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2번을 정의를 해주고 아까 우리가 1번을 작업해서 1번으로 돌아갔으니까. 자, 그리고는 얘를 들라 그러면은 아이콘 중에서 제일 밑에 보시면은 좌표계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X, Y, Z라고 되어 있는 좌표계 보입니까? 여기 제일 밑에 아, 예. X, Y, Z 화살표 세 개가 좌표계. 좌표계 찾았습니까? 예. 걔를 클릭해서 클릭하면 이렇게 뜹니다. 표준이라고 해요. 그냥 자동으로 하나 떠요. 그럼 확인만 눌러주시면은 자, 이 좌표계를 하게 되면 이거 보세요. X, Y, Z라는 게 생깁니다. X, Y, Z. 아까는 이게 X, Y, Z이 없었어요. 네. 여기 좌표계예요. 이 좌표계를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이 좌표계를 기점으로 회전을 하면 편리해요. X, Y, Z. 아까는 없었어요. 자, 취소 한번 해볼까요? 이거 없죠? 이거밖에 없죠? 이게 좌표계가 없고 명만 3개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좌표계를 만들어 얘를 누르면 X, Y, Z이 생기죠. 자, 그러고 나서 하기. 자, 그러면 이제 X, Y, Z이 생겼어요. 좌표계가 생기면은 회전하기가 쉬워요. 자, 그럼 회전 명령은 어디냐면 여기에 보시면 들어가시면 두 번째. 자, 요 아이콘 중에서 제일 위에 요거 중에서 들어가시면 두 번째 보면은 로테이션이 있어요. 로테이션 회전이라는 거죠. 로테이션. 자, 로테이션 회전 찾았습니까? 예. 자, 회전 눌러보세요. 그러면 뭐가 떠요? 뭘 회전하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회전하시겠습니까? 물어. 예스. Yes. 자, 그럼 이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축을 뭘로 기준으로 해서 몇 도만큼 회전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축을 무슨 축? 자, 여기서 우리가 얘를 위에 있는 부품을 이렇게 들라 그러면 X, Y, Z 중에서 어떤 축을 기준으로 하면 얘가 이쪽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아? X축, X. Y축, Z축. X. X축이죠. X를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화살표가 생기고 여기 숫자가 생겨요.
숫자를 내가 입력을 해도 되고 화살표를 여기 잡고 이렇게 내가 덜어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그죠? 이렇게 화살표를 가지고 이렇게 덜 수도 있고, 여기 보면 녹색의 화살표가 나오죠? 이걸 왔다 갔다 덜 수가 있고, 여기에 숫자를 넣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얘를 요 정도, 그죠? 한 70도 정도 이렇게 해서 세워가고,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은 서포터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예. 여기 밑에 들어가고, 얘를 떼면 돼요, 얘. 아까 여기에 붙어있지 않거든. 그래서 훨씬 더 쉬워.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요. 자, 이 상태에서 파일을 4가지를 만들어야 되죠. 파일에 들어가서 저죠. 자, 그다음 바탕화면에다가 그대로 파일 이름 저장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원본 파일. 그 다음에는 STL로 만들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STL로 저장. 두 번째. 자, 그 다음 또 하나 뭐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STP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STP. STP. 자, 밑에 쭉 내려가면 STP가 있습니다. 3개. 자, 그 다음에 이제 큐브텍트에서 STL을 받아가지고 2층에 가서 출력하는 그 파일 4개. 그래서 총 4개의 파일을 감독관에게 제출을 해야